저는 두 번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는 팔려간 집에서, 두 번째는 북송 가는 트럭에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평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여성입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농촌의 한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은 실패로 끝났고 저는 북한으로 끌려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탈출, 그것만이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이것은 꽃제비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텃밭에서 옥수수를 키우며 장마당에 나가 팔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부는 그저 그랬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인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 집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다가 보이부에 걸려 벌금을 냈습니다. 그 벌금을 내느라 집에 있던 텔레비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저도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를 팔았습니다. 동무, 이거 맛있어요. 한 개만 사세요. 하루 종일 서서 외치면 손에 몇천 원이 쥐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강냉이 한 포대를 사면 온 가족이 사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모르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배가 고픈데 반성이 무슨 소용입니까? 17살 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친척 집에서 일하면 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팔려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만강을 건넌 건 2007년 4월이었습니다. 밤 11시, 안내인이라는 여자가 저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다 죽어.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건너는 동안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내인 여자는 저를 낯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애가 그 애야? 네, 17이래요. 건강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팔려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제 팔을 만졌습니다. 야위긴 했는데 일은 할 수 있겠네. 안내인 여자는 돈 뭉치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 칸에 갇혔습니다. 창문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돈 주고 산 물건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에 나가 모를 심고 밭에서 풀을 뽑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한다. 북한으로 보내버린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북송되면 끝입니다. 정치 범수용소에 갑니다.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마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조선족 아주머니들을 봤습니다. 거기선 여자들도 대학 가고 자유롭게 산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유. 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꿈꿨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자는 술을 마시면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기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남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남자는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요? 저는 어느 산길에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들이 저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산속에서 버텼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입국자다. 신분증 없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금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저는 북한으로 넘겨졌습니다. 트럭에 실려 두만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조사실. 저는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뭐 했나? 남조선 놈들 만났나? 교회 다녔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를 맞았습니다. 발바닥을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안 그러면 정치범수용소 보낸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1달 후 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인민반장이 매일 저를 체크했습니다. 수진이 어디 가나? 누구 만나나?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 성분도 나빠졌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다시 떠나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한국까지 가야 한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장사로 번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거쳐서 라오스까지 갈 수 있어.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비용은 50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저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사람은 더 이상 겁먹은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는 법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 기차를 탔습니다. 창춘, 베이징, 쿤밍. 끝없이 이어지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선족 행세를 하며 중국어를 조금씩 섞어 썼습니다. 하지만 쿤밍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찰 검문이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줘. 브로커가 준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넌 조선족 맞아? 네, 맞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경찰은 오래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국경까지는 버스로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산길로 국경을 넘는 거야. 딱 3시간이면 돼. 밤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정글 같은 산길이었습니다. 벌레가 물어뜯고 가시가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멈추면 끝입니다. 새벽 2시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라오스야. 눈앞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조선족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10시간을 달렸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내리면 돼. 거기서 한국 가고 싶다고 말해. 그럼 보호해 줄 거야. 2009년 11월 3일 오전 10시 저는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함께 온 두 여자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희에게 따뜻한 밥과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이 밥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 한국말입니다. 2009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지하철, 편의점. 북한에선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통역 일을 합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 겪은 고통이 이제는 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두 여자와는 아직도 연락합니다. 한 명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한 명은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으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그럼 우린 살아남았잖아.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2번 탈북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숨쉬고 꿈을 꾸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17에 팔려갔던 소녀는 이제 29살 여성이 되어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